네, 우선은 요 손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예, 살짝 옆면인데 손등 쪽이 조금 더 보이는 손등 쪽이 조금 더 보이는 살짝 기울어진 형태의 반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이제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어진 뼈와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어진 뼈는 살짝 겹쳐 있는 요 정도 겹쳐 있는 형태로 이제 손목 같은 경우는 옆면 살짝과 윗면 살짝이 보이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손 등 쪽 부분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손 날 부분에 이제 흐름은 손 등에서 손 바닥 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냥 힘 빼고 있을 때는 손을 뒤로 젖혔을 때는 물론 뒤로 꺾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래쪽을 좀 향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손가락 너클에서 이제 힘줄이 튀어나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손바닥의 선이 이런데 손가락의 선은 이렇게 더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제 쭉 펴지기 위해서 손가락이 뒤로 젖혀지기 위해서 힘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그 두 번째랑 세 번째 마디는 안쪽으로 굽어져 있지만은 첫 번째 마디가 이제 손바닥보다 뒤쪽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되는 힘줄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좀 보이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손 등 쪽으로 힘줄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그 너클 부분보다 힘줄 부분을 더 어,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반대로 주먹을 이제 안쪽으로 만약에 쥐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손 등보다 더 안쪽으로 굽어지게 되면 이제 오히려 힘줄은 온데간데 없이 안 보이게 되고 이렇게 너클 부분의 형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팔이 손목을 지나서 이런 걸 그릴 때는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인 형태로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덩어리로 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잡은 다음에 그 안에서 조각을 내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어, 분해해서 보는 느낌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스케치하는 단계일 때는 그런 정확한 형태를 추적한다기보다 훨씬 더 대략적인 형태여도 좋으니 그리고 지저분한 형태여도 좋으니 그 안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흐름들을 나타내 보려고 해보시면 좋아요. 손가락들은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힘줄로 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가 움직일 때 그 옆에 있는 애도 비슷한 흐름으로 같이 움직이고 요런 게 이제 약간 디폴트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혼자서만 존재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줬을 때 훨씬 더 실제 손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실제 이미지 상에서는 흐름이 별로 안 느껴지는 이미지도 그림으로 그려줄 때는 오히려 흐름이 좀 더 느껴지도록 그려주시면은 실제 이미지보다도 더 실제 같은 그런 느낌의 손도 그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스케치 단계에서 수정 툴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서 수정을 하면서 그리고 손가락을 그리실 때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손은 평면이 아니고 입체라는 거죠. 그래서 옆면도 존재하고 밑면도 존재하고 윗면도 존재하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기둥 형태, 원통 형태로 봐주거나 혹은 이런 육면체 형태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시면은 이제 레이어를 더 올려서 다듬어 주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레이어는 뭐 두 개를 써도 되고 세 개를 써도 되고 많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조나 비례 같은 것들이 조금 어려우실 때는 이제 도식화를 해서 도형화 할 때처럼 이렇게 형태를 딱딱 나눠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집중해서 봐주면 좋을 만한 부분은 손 등 부분에 이제 손가락이 역방향으로 꺾이면서 너클 부분이 이제 희미해지고 힘줄 부분이 되게 강조된다는 거. 그래서 약간 라인을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아예 하나의 흐름으로 좀 보시면서 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려주실 때는 손등과 손바닥의 어떤 흐름 차이도 보면 좋아요. 손등 쪽은 이제 뼈가 가깝고 힘줄이 가까운 평평한 형태. 손바닥은 이제 지방과 근육들이 이제 도톰하게 있는 둥근 형태. 그래서 손등에서는 비교적 직선형의 느낌을 많이 써주고 손바닥에서는 비교적 더 곡선형의 느낌을 많이 써주고 이런 선 사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그 뭐랄까요 질감에 대한 느낌을 살려주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손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라인은 이제 손톱과 손가락 사이의 리듬감의 차이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손톱은 이렇게 손톱이 시작되는 지점일 때 이제 손가락과 약간의 리듬감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 끝을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끄트머리에서 꺾인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지손가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손끝에서 일어나는 이런 약간의 리듬감을 잘 살려주시면은 되게 엣지 있는 형태의 손끝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손끝은 저희가 어떤 형태에 집중하기보다도 뭔가 흐름과 느낌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은 게 형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다 각자 개인이 카메라가 있고 또 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좀 복잡한 형태 같은 거는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참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참고하는 방식은 우리가 되게 자유로워져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그 안에서 얘를 그러면 그 형태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리는 사람의 어떤 역량과 또 취향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보다 이제 실제 이미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는 쪽으로 좀 더. 그리고 뒤쪽에 가려져서 안 보이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도 그 형태가 조금 가늠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얘네가 이어져 있는 라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이렇게 찾아와 보시면은 너무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게 그려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그게 맞냐 틀리냐 보다도 보기에 어색하냐 안 어색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보는 사람이 이제 그림을 볼 때는 이제 그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림을 그릴 때 애초에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맞고 틀리고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좋고 나쁨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어색하냐 아니면 자연스럽냐 예쁘냐 추하냐
흐름이 잘 느껴지냐 아니면 딱딱하냐. 그래서 그 우리가 의도한 바와 그려진 형태가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을